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5일 오후입니다. 이제 4.15 총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승패가 결정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오늘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통합당, 미래통합당에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째,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에 대한 저는 신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믿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는 49%가 잘한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5%나 올랐습니다. 못한다는 45%인데 이는 그 전주에 비해서 3%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3대 지지축이 있습니다. 호남, 그리고 3040 세대,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들입니다. 이들이 결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특히 호남의 문재인 긍정평가는 80%나 됩니다. 김대중 지지를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60%나 되고요. 통합당은 뭐 한 자리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이 통합당 지지율은 22%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따로 보면 말이죠.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9%입니다. 39%. 그런데 통합당은 22%입니다.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3%, 민생당이 0.1%, 민중당 0.4%, 자유공화당 1%, 정의당 6%, 기타 1%, 그리고 무당청, 아직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28%나 됩니다. 자, 이렇게 통합당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면서까지 유승민 세력과 통합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것이 오히려 지지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컨벤션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일시적으로 높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당과 이 유승민의 바른미래당이 합치기 전에, 그러니까 양당이 그대로 있을 때의 지지율을 합산을 해보았습니다. 즉 작년 10월 5주에는 한국당 23%, 바른미래당 5% 해가지고 합치면 28%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주에는 역시 28%였습니다. 지난 1월 3주에는 25%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2%, 미래당이 3%였습니다. 지난 2월 2주에도 25%였습니다. 합당한 지지율이.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21%, 미래당이 4%였습니다. 2월 3주에는 합산하니까 27%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23%, 바른미래당 4%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통합을 한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을 바꾼 2월 4주가 되니까 27%가 오히려 21%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21%로 전보다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받아야 할
지지율에서 6%가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3월 첫 주에는 22%, 3월 두 번째 주는 22%. 그러니까 합당하면서 손해본 게 5% 정도입니다. 또는 많을 때는 한 7% 돼요. 이것은 대실패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냐? 왜 이 통합이 실패했느냐? 오늘 현 시점에서 통합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제1당의 과반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렵게 된 것은 통합의 실패입니다. 통합의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이유는 정통 보수 세력이 싫어하는 유승민 세력과 손을 잡고 전광훈의 광화문 세력을 멀리한 데 대한 반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경상도에서 지금 통합당 지지가 줄어들고 무당층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부산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금 31대 30입니다. 즉 민주당이 31%, 통합당이 30%로 갔습니다. 이것도 통합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으로서는 얻은 게 없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많아요. 이것은 수치로 안 나타나지만은 아주 불리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담은 자유한국당이란 그 좋은 당명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내어놓은 게 미래통합당인데 아무 신념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의미가 불분명한 미래통합당이라는, 그것도 외우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선전을 해도 사람들이 자꾸 저부터도 통합당이라는 이름보다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귀와 눈에 익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란 생소한 이름으로 밀고 나가는 적어도 의석수가 저는 한 10개 의석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명 바꾼 거. 그러니까 버린 것은 아주 좋은 이름이고 얻은 것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건 악명입니다. 악명. 나쁜 이름이다 이겁니다. 악명. 그 다음에 김형옥, 이석연, 김세연 등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통합당의 공천은 물갈이란 명분으로 투사 중진들을 배제하고 친문 키즈를 집어넣었다는 비판에 지금 휩싸여서 질이 멸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합도 실패했고 공천도 지금 실패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변수가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처음에는 문정권을 심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문정권의 무능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정부가 뉴스메이커가 됨으로써 야당의 정권 비판 기회가 작아지고 정권 심판론을 지금 잠재우고 있으며 문재인이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해가지고 야당이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게 여당과 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이겁니다. 반면에 황교안 씨는 종로 선거와 공천 파동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코로나 사태에 실패했던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공천을 하느냐 하면 문재인 호위 무사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친문 세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탈락률이 통합당보다 적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도 공천합니다. 이것은 탄핵 국면에서 레임덕이 불가피하게 찾아오고 탄핵 이야기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공천입니다. 한편 통합당은 물갈이를 많이 하는데 치중해가지고
40% 이상의 현역 탈락률을 기록하였으나 새로 불러들인 후보들의 문제가 폭로되면서 과감한 또는 무모한 물갈이의 효과도 미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과 탄핵 국면을 막으려 투쟁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천을 하였는데 통합당은 오히려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공천을 한 셈입니다. 뭐 개혁 명분, 참신성, 젊은 사람 이런 위주의 공천을 하다가 보니까 투쟁성이 약해지고 거기에다가 숫자까지 줄어들면은 질과 양에서 다 실패하는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아주 기적적으로 제1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제대로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자유를 수호하는 싸움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선 구도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당에. 즉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민주당 대 통합당의 1대1 구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친문 공동전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이 있는 제안도 하지 않고 그냥 1대1 구도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호의 구도죠. 1대1 구도가 되었다는 것은 보수가 분열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앞으로 총선까지 31일 남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확대될 때는 여당이 유리해진다고 봅니다. 저는 위기 대처를 주도하는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국민들이 동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정권과 언론이 통합당에 이렇게 적대적인데 황교안 대표마저 투쟁적이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공천파동으로 참 너무 외로운 입장입니다. 더구나 집회가 금지되어 가지고 정권 비판을 할 기회도 지금 좁아졌습니다. 광화문 집회의 저력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 광화문 세력의 정통을 주장하는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의석 있는 기독교 정당이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여론조사 기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 정권과 여당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어놓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 변수는 미미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김정은이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결국 국민이 심판대에 오르는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 자질이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분별력을 가졌는가? 짐승 또는 동물 이하 취급을 받는 게 맞을 정도로 선동에 잘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수의 제1당이 되는 것은 어렵게 보입니다. 현재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도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